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 관리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빨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공간에서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그 전에도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 답은 이미 내려놨어요. 그냥 가장 쉽게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고층으로 건물 짓는 땅을 사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땅을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층 건물이 대부분 도시 중심권에 있을까요? 도시 외곽지에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학교, 대학교들 외에도 대학교들만 좀 외곽지에 있지 그래도 교통이 좀 편리한 곳에 있잖아요. 크게 고층 건물들은 도시 중심권에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땅만 아무 땅이나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땅을 어떤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성을 본다고 하면 땅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고 수입이 고수익으로 날 수 있는 건 땅 말고는 없어요.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런데 그 땅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층으로 건물 짓는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용도의 땅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고층의 건축용지라고 제가 특별히 찝은 이유는요. 도시 중시권, 핵심권, 시내권, 번화가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시권, 핵심권에 있는 고층으로 건물 짓는 땅으로 이미 용도상 허가가 된 땅을 사는 게 아주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특별한 능력 없고 특별한 백 없고 돈 없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중심권이 당연히 신도시겠죠. 중심권이 되는 곳에 건물 짓는 땅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이미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알죠. 제가 이렇게 더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알지만요. 제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을 요즘에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땅으로 많이 오고 계세요. 되게 많이 땅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아파트 투자를 한다든지 다 이렇게 도시가 형성된 곳에 지역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갭 투자할 때도 입지 분석도 할 수 있고 상권 분석이랑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땅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을 살 이유는 없죠.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더 오를 수 있지만 그게 아주 현저하게 미비하다.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사용으로는 좋지만 투자로는 같은 기간에 같은 수익 자금으로 고수익을 내는 데는 적합하지 않더라. 그래서 신도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막 건물이 막 지어지면서 도시화가 되는 곳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기회를 주는 땅들이 바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알 거고요. 그런데 되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그건 아는데 찾고 투자하는 관점은 개발된 도시 지역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그래도 뭐가 좀 보여야지, 뭐가 좀 있어야지 이런 관점으로 자꾸 접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지의 중심권으로 핵심 지역으로 갈수록 정말 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진짜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때 많이 심란하죠. 현장 가보면. 그래서 원래 개발지 토지 투자 전문가들은 지도하고 서류를 더 확실하게 보죠. 왜냐하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할 때 장애가 있는 모든
시설들은 법으로 아예 차단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 외곽지 땅인 주변에는 꼭 임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꼭 현장에 가봐야 하는 이유, 답사를 가야 하는 이유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기타 등등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땅 위치가 도시 외곽지 땅이다 보는 거죠. 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도시 주변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얘기한 토지이용계획원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도시지역의 건축용지라고 정확히 허가되어 있는 땅들은 거기 다 건축법사 다 나와 있어요. 뭐 가축 제한구역으로 뭐 이런 거 냄새들을 나지 않게 다 혐오시설은 싹 차단이 돼 있어요. 이 도시지역이라는 그 용도 하나가 정해지는 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도시지역이라는 건 도시 중심권이라는 걸 개발하는 땅들이 모여있는 걸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 도시지역의 안에 있는 건축을 짓는 땅이다 보니까 중심권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법으로 다 제재가 돼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맨날 얘기도 당신이 빵을 하니까 땅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땅을 하기 때문에 땅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땅을 선택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 좀 많이 다른데 그래도 내가 하는 거니까 제가 주려가는 일이니까 땅을 권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속담에 땅에 관련된 속담 정말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땅만한 효자가 없다. 솔직히 이렇게 아들 부럽지 않은 게 바로 땅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식들이 커도 성장해도 일자리를 못 정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기보다 제가 나이든 자식들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벌써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을 못 믿는 거죠. 자식들은.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못나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일자리가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자식을 못 믿더라는 거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돈도 버는 시기가 엄청 짧지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벌어서 먼저 뭐 해야 하냐. 이렇게 도시 중심권에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고층 건물 짓는 땅을 허가를 된 땅을 사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도 나의 미래도 우리 자식들 가문의 가정의 미래까지도 책임을 짓는 거죠. 고층 건물 짓는 땅은 맨 위에 내가 집하면 되고 아래에는 다 상가로 임대 수입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지금 집 살 때, 차 살 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놀러 다닐 때도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가 아예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나지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2019년도 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상반기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특히나 이제 자본이 적은 분일수록 더 기회가 적어지고 그만큼 저희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유념하시라는 거죠. 근거 자료라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2020년도 뉴스 자료거든요. 2020년도에 뭐라고 하냐면 5대 재벌들이요 땅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핵심 포인트, 이거 제가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따라만 다녀도, 따라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따라다니게 되면 반드시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부자들은 소비부터 틀리고요, 음식 먹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 자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도 부자가 되지만 저는 따라다니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들은 거 따라다니게 해주지도 않지만 여기 보면 생산활동보다 땅 사재기를 줄여간다라는 거. 이 역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시대가 조금 더디고 늦었다고 하면 옛날 10년이 지금은 1년과 같은 정도로 빠르게 급속도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가 투자를 해서 기술을 투자해서 어떤 새로운 걸 생산해놨다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업성이 있었어요. 사업성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지만 요즘은 워낙 빠른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돈 들여서 기술 투자해봤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해서 그 기술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생산해서 보급해봤자 큰 사업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생산 활동을 하기보다는 땅에 사재기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하게 하면 사재기에 주력한다라는 표현은 그것도 뉴스에서 그렇게 응용을 해서 용어를 썼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정말 맞아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땅값이 50년 새에 3,000배예요, 여러분. 3,000배. 이 3,000배가 전체적인 땅이 고르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빌딩 수 주도적으로 땅값을 갖고 올라가는 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 중심권의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중심권의 고층 건물 짓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우리나라 100% 땅 중에서 한 2.5%도 안 돼요. 2.5%도 안 돼요. 그 안에서 현재 도시가 개발된 곳 말고 신도시가 개발하는데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경제도시여야 하고요. 관광지가 끼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또 물류가 공항, 항만, 철도, 도로가 다 있는 곳을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거기는 물류의 핵심 요충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지역한테 뺏길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고층 건물 짓는 신도시 지역의 그 땅이 이렇게 땅값을 3,000배를 주도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신문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도 3,030배 증가하면서 5,848조예요. 여러분, 5,848조가 추정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다 나와 있어요. 뉴스를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어느 땅은 그랬고 어느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냥 단지 모를 뿐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기간 대비 대지가 건물 짓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대가 건축용지의 도시적인 건축용지의 땅이 약 몇배가 올랐냐면 5,307배가 올랐어요.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장부지, 그 다음 이어서 공장부지.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시대에는 그게 또 맞았는데 이제 시대에 맞춰서 또 조금씩 틀려지고 있어요. 이제 제조업이 많이 활성화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공장부지가 무조건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도가 있는 지역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토지들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 여기도 4,459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타 토지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반면 답이나 임야, 여기 이제 전답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지목이 현재 상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좀 잘못됐고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도시지역 땅과 도시 외곽지 땅인 거예요. 개발되지 않는 임야 같은 거. 그래서 도시 외곽지의 답이나 논, 그리고 전이나 밭, 이런 땅들, 농림지역 땅들, 이런 땅들은 반면에 아주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 나왔죠, 답이요. 자, 여기 첫 번째 대지, 그 다음에 공장부지, 기타 도시지역, 토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원리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뭐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안목이, 나의 뭐 느낌이 와야 한다라고 하나 중요하지 않은 개인의 느낌에 이렇게 자주우지 하시는 분도 안타깝죠.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10년 후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땅을 한 평이라도 사라는 거예요. 땅을 한 평이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사회부의 생산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냥 땅만 사놓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더 투자하지 않아도 10년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다른 모든 투자 상품들은 기타 작업들을 해야지만 땅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땅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땅은 도깨비도 못 뺏어가고요. 사람과 땅은 돈은 변해도 땅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땅만한 효자 없다고 하고 이런 이유들이 다 땅이 불변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위치에 계속 있기 때문에 불변의 가치로 불변의 어느 최상의 명당 자리에 최상의 입지를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불변한 가치 때문에 이 가치가 돈이잖아요.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하락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산을 사놓기만 하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 이거 정말 맞는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강남에 여기 보시면 강남의 노른자리에 5평짜리 식당 이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5평짜리 땅을 샀는데 강남에 갖고 있었던 거죠. 5평짜리 땅 갖다 지방에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강남이 될 줄 몰랐던 그 입지 그 주거 핵심 지역에 강남 지역에 5평을 갖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 빌딩 수를 몇 수백억씩 하는 빌딩을 쇼핑하고 다닌대잖아요. 근데 그 출발점은 5평 식당. 이 5평 식당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대부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을 샀다라는 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이 되면서 오를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여러분만 그냥 싼 땅, 넓은 땅, 길도 딱 외길 하나 있는 땅, 다른 데는 막 4통 8땅로 막 이렇게 돌아나가고 아저씨가 도대체 몇 개가 겹쳐서 램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외길로 들어오는 중심권에 또 계속 갈라지는 그 길이 있는 핵심 생명도로에 있는 도로가 있는가. 여러분은 주변에 길도 하나도 없는데 딸랑 외길 하나 있는 곳. 그런 것들 그것도 길이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땅값이 싸니까. 땅 평수 많이 확보하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땅을 사는 이유가 그냥 흔한 땅 사서 그냥 월급 정도의 수준으로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례를 보고 여러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그것만 노력을 했지 내가 번 돈으로 돈이 재생산하는 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공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돈 버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일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근데 부자들은 열심히 남의 돈을 갖다가 돈을 불려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2020년도 3월 24일 날 나온 이틀 전 나온 뉴스인데요. 세금 폭탄과 그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세금 폭탄으로 해서 강남 부자들이요 아파트와 주식을 팔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죠. 뭐라고 했나요? 부자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부자 흉내만 내도 부자가 되는 이유. 지금 부자들이 다 팔고 빌딩과 땅을 산다는 지금 주식들 내려가면 반드시 반등할 거다 하면서 막 사고 거기에 막 하고 계신 분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전체 시장을 보세요. 전체 시장에서 약간의 변동수를 내가 그걸 맞추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저는요 부동산 갖다 죄송합니다. 땅 갖다 부자 됐다. 난 역시 땅밖에 없어. 내가 투자한 것 중에 땅이 최고야 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자 되신 분 중에서 부동산 안 하신 분 전 주변에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부자들 중에서 주식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없는 사람일수록 주식은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돼봤자 정말 전문 킬러같이만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나 조금 그분들도 전체 시장을 하면 주식시장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원래 폭등
집중을 하되 폭락을 해버리고 이것도 너무 빠르고요.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부자들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많아도 부동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겠냐? 부자들이 다 선택한 걸 해야죠. 제가 초반에 얘기한 거죠. 56%, 그러니까 약 60% 가까이 58.4%를 부동산에 부자들은 부동산을 부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부동산 해야죠. 그리고 제가 5대 재벌이 뭐 한대요? 땅을 사진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땅을 사셔야죠. 재벌이라는 걸 따라야죠. 부자하고 재벌은 또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도 이 3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땅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땅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땅을 해야지 돈이 없어서 땅을 못,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흥분했네요. 그래서 임대수요 부동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것은 건물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모아서 벌어서는 건물을 가지려고 하면 평생에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너무 크니까요. 근데 건물을 짓는 땅을 미리 내 형편대로 사놔서 그 돈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조립식이라도 건물을 가지게 되면 맨 위에다 제 집을 하면 되고 아래다가 상가들 월세 수입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수입도 미래도 노후도 나의 가정도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어떤 땅을 갖고 있냐, 강남에 땅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대대손손이 먹고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죠. 준비할 때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했던 명언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 우리는 도덕성을 이끌어낸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고 투자를 하고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믿는다라는 자체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 같이 허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을 얘기하냐가 좀 틀린데, 사람은 내가 변하듯이 사람은 상황에 환경에 따라서 나는 안 변해도 내 조건 여건에 의해서 변할 때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는 특히나 투자는 땅, 서류를 믿고 사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드렸던 거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 자기와의 신뢰가 두둑한 사람은 도덕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을 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얘기 역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쁜 도덕성에 위배되는 거를 안 해요. 못하죠. 자긴 자기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돈, 명예 이런 거보다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 몇 푼에 절대 자기 양심 그런 거를 바라지 않죠. 그러면 이런 일 말고도 많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걱정들을 안 해요. 하지만 본인이 틈만 나면 좀 꼼수 여러 가지 생각하고 두 마음 품고 이런 분들은 계속 그런 생각들을 걱정과 염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본론은 뭐냐, 그 말을 하면서 본인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중요한 건 부자는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관점, 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로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그 관점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부자 되는 공부하셔야 돼요.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소비 습관, 부자의 생활 패턴을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고 내가 꾸준한 게 그게 습관이 되면, 노력해서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부자의 계열에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다. 습성, 습관, 태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타인에 대한 경의에 우리 몸가짐에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타인에 대한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는데 제가 또 막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말로 대신할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도, 주변의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듯이, 볼 줄 알고 먹을 줄 알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면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열심히 관점을 바꾸셔야 돼. 공부해서. 부자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 공부 어떻게 어리버리 한 방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자, 세상에는요 요행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막 지름길 빠르게 갈 수 있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그나마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거, 이렇게 고층, 도시 지역에 고층 건물 짓는 땅을 사서 가는 게 가장 빨라요. 빠르면 3년에서 5년에 내가 건물 갖고 임대 수입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고, 그걸 하나를 기반으로 2개, 3개 만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년 안에는 그 누구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또래 그 누구와도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대한민국도 전라북도 외에 그동안 소외됐던 전라북도가 경제 신수도로 새만금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도 100% 개발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히 국가가 개발해서 신도시에 스마트, 완전 기술이 새롭게 변화해서 아주 도시에, 신개념의 도시에 앞으로 주도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마트 도시가 형성이 되는 새만금에, 그것도 부안에 관광축으로 있기 때문이죠. 부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꿈과 희망을 다 해서, 지금 어차피 여러분이 돈은 마련해서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마련하는 동안 돈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파이는 작아진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최대한 돈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거를 확보해 가면서, 왜냐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거를 그 땅값이 오르는 걸 누리면서 가면서 기회를 계속 전문가와 상의해서 만들어 가야지, 내가 돈을 딱 이 정도나 있어야지 해서 이걸 마련해서 가야지, 파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지금 여기저기 개발이 되면서 도로공사, 인도공사 하면서 매물이 많이 땅 주인들이 내놓지 않나요? 그거를 매물이 숨는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숨으면서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물건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땅값이 더 오르는 거죠. 더 많이. 그 원리를 잘 인식하시고 전문가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행동하시라는 얘기. 내가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빨리 움직이시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땅같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신랑보다도 든든하고, 정말 아들보다도 자식보다도 든든한 게 정말 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땅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도대체 어떤 땅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너무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핫한 지역들도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 당시에 핫한 지역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얼마든지, 그 어떤 때보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걸 꼭 유념하시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 성공 경험 많은 전문가와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처음은 꼭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갖고 투자하는 그런 또 지혜로운 그 배운 걸 활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